이번 시간에는 눈금자와 그리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눈금자를 불러오기 위해 뷰 룰러스에서 쇼 룰러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릅니다. 아트보드의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눈금자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체크된 단위를 볼 수 있는데 체크된 눈금자는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눈금자의 단위입니다. 이 단위에서 픽셀은 멀티미디어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표준 단위이고 나머지 단위 중에서 개인의 작업 특성에 따라 익숙한 단위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눈금자의 단위를 바꾸기 위해 픽셀스를 선택하면 상단과 왼쪽에 있는 눈금자가 동시에 픽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눈금자의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센티미터스로 바꾸겠습니다. 상단의 눈금자와 왼쪽 눈금자의 0으로 시작하는 지점을 보면 아트보드의 왼쪽 상단 코너에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의 왼쪽과 상단 코너는 눈금자의 기본 시작 지점인데 변경하기 원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눈금자의 코너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아트보드의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트보드 안에서 눈금자의 시작 위치를 0과 0으로 다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눈금자의 시작 지점을 원래 상태인 아트보드 왼쪽 상단 코너로 다시 맞추고 싶다면 눈금자 코너에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눈금자의 시작 위치가 아트보드의 왼쪽 상단 코너를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운로드 받으신 예제는 총 3개의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를 모두 함께 보기 위해서 뷰에서 Fit All in Window 메뉴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Alt Ctrl 0을 누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아트보드 룰러스와 글로벌 룰러스라는 두 개의 눈금자를 제공하는데 이 중에서 아트보드 룰러스는 기본 디폴트 눈금자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아트보드를 클릭하면 왼쪽 상단 코너가 눈금자의 시작 위치였는데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아트보드에 각각 클릭하면 선택한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눈금자의 시작 위치가 다시 0과 0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선택한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눈금자의 시작 위치가 변경되는 눈금자를 아트보드 룰러스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눈금자를 글로벌 룰러스로 변경하여 아트보드 룰러스와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룰러스에서 Change to Global Rulers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Ctrl R을 누릅니다. 두 번째 아트보드를 클릭해보면 눈금자의 기준점이 선택한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아트보드를 클릭해도 눈금자의 시작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룰러스는 다른 페이지를 선택해도 이미 고정된 눈금자의 시작 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사용하는 글로벌 룰러스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면 다시 아트보드 룰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뷰 룰러스에서 Change to Artboard Rulers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Ctrl R을 눌러도 되는데 눈금자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Change to Artboard Rulers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눈금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트보드 룰러스로 바뀐 상태에서 아트보드를 각각 클릭하면 선택한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눈금자의 시작 위치가 다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에서 눈금자를 불러오는 이유는 안내선을 불러와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불러와 작업하는 과정은
다음 비디오에서 다른 예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속성에서 눈금자 단위를 지정하면 새 문서를 만들 때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문서에 표시되는 눈금자에 선택한 단위가 적용됩니다. 눈금자의 단위를 지정하기 위해 Edit, Preferences에서 Units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K를 누릅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제너럴의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개의 단위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inches, centimeters 또는 pixels를 선택하면 이후에 만드는 모든 문서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단위를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제너럴에서 centimeters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머지 스트로크나 타입, 에이시안 타입의 단위는 모두 포인츠가 표준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단위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지정이 끝났다면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OK를 누릅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위해 단축키 Ctrl N을 누르면 New Document 대화 상자의 유니츠가 centimeters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캔슬을 눌러 대화 상자를 닫겠습니다. 정확한 작업을 위해 눈금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리드를 사용하면 작업할 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뷰에서 Show Grid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Quotation 마크를 누르면 페이스트보드와 아트보드 전체에 그리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그리면 정확한 형태를 편리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트보드를 선택하고 단축키 Ctrl E를 눌러 100% 보기로 표시합니다. 다시 Ctrl 더하기를 2번 눌러 문서를 확대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드의 세부 옵션을 변경하기 위해 단축키 Ctrl K를 누릅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Guides and Grid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세부 옵션이 나타납니다. 가이드에서는 가이드의 색상과 스타일을 선과 점 중에서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에서 컬러, 스타일, 드롭다운 버튼을 각각 클릭하면 그리드의 색상과 선의 스타일을 선과 점 중에서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라인 에브리에서 그리드의 작은 사각형 공간 크기를 더 크거나 작게 다르게 조절할 수 있고 Subdivisions에서 그리드의 한 블럭당 분할 선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트보드에서 그리드의 한 블럭을 나눈 칸을 세어보면 정확히 가로와 세로로 8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드 인 백에 체크된 상태에서는 아트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가 오브젝트 뒤로 위치하는데 이 옵션에 체크를 해제하면 그리드가 오브젝트 앞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드는 오브젝트 뒤에 있는 것이 좋으므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Show Pixel Grid Above 600% Zoom에 체크하면 600%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에서는 픽셀 그리드를 보여줍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Guides and Grid를 디폴트 상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캔슬을 클릭해서 닫겠습니다. 그리드를 사용한 후 뷰에서 Hide Grid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 Quotation 마크를 누르면 그리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 또는 아트보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Hide Grid를 선택하면 그리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눈금자와 그리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눈금자와 그리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정확도를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눈금자와 그리드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템플릿은 사진을 불러와 똑같이 따라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밑그림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 레이어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O를 누릅니다. 오픈 대화 상자에서 다운로드 받은 템플릿 JPG를 선택하고 오픈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 포토샵 이미지를 불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진을 직접 열지 않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템플릿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N을 누릅니다. 뉴 다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프로파일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사이즈 드롭다운 버튼에서 A4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현재 만든 빈 문서에 사진을 불러오기 위하여 파일에서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스 대화 상자에서 템플릿 JPG를 선택하고 왼쪽 하단에서 템플릿을 체크한 후 플레이스를 클릭합니다. 작업화면 상단에서 Arrange Documents 아이콘을 클릭하고 To Up을 선택하여 두 개의 문서를 분할하여 보여줍니다. 문서를 각각 클릭하고 Ctrl E를 각각 눌러 100% 보기로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불러온 두 이미지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06 템플릿 JPG 문서를 클릭합니다. 사진이 원본 색상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진을 사용하여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템플릿 레이어로 변환하지 말고 일반 사진 상태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을 보면 레지스트레이션 색상을 제외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기본 스와치 컬러들이 전혀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템플릿 이미지를 갖고 있는 Untitled 1 문서를 클릭합니다. 사진이 원본 색상보다 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와치스 패널을 보면 기본 스와치 컬러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를 먼저 만들고 여기에 사진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레이어스 패널을 보면 템플릿 레이어와 일반 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 레이어는 토글스 비지빌리티 영역에 눈 아이콘과 다른 템플릿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토글스 락 영역을 보면 템플릿 레이어가 자동으로 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보면 템플릿과 사진의 이름 06 템플릿 JPG가 이탈릭체로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06 템플릿 JPG 문서를 클릭하면 포토샵 이미지를 직접 열었기 때문에 레이어스 패널에 단 한 개의 기본 레이어만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Untitled 1 문서를 클릭합니다. 템플릿 레이어를 편집하기 위해 레이어스 패널에서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해 해제합니다. 흐린 템플릿 이미지를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왼쪽 방향 화살표를 몇 번 눌러 얼굴을 아트보드 중앙에 약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아트보드 밖 좌우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한 후 아트보드와 동일한 크기의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키보드에서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 템플릿 이미지와 직사각형을 함께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Make Clipping Mask를 선택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깨끗하게 가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템플릿 레이어로 불러오면 사진을 따라 그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템플릿 레이어는 주로 밑그림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되거나 이동되지 않게 잠가 놓는 것이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이어스 패널에서 템플릿 레이어에 토글스 락을 클릭해 잠급니다.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본 사진 문서를 직접 열거나 또는 포토샵에서 복사한 후 일러스트레이터에 붙여넣은 사진을 템플릿으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 템플릿 JPG 문서를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의 오른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템플릿을 체크하고 dim images to를 체크합니다. dim images to에서 값을 입력해 사진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데 50%가 기본값입니다. 50% 흐린 템플릿 상태로 들어온 왼쪽 사진과 비교해 보기 위해 dim images to에 75%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사진이 원본 상태보다 입력한 값만큼 흐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을 보면 일반 레이어가 템플릿 레이어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 레이어는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마우스를 아트보드 위로 이동해 보면 연필 모양의 편집 불가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템플릿 레이어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서 Create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얼굴 사진을 템플릿 레이어로 만들었다면 이 사진을 따라 캐리커처를 그릴 수 있습니다. 템플릿 레이어를 사용하여 여러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방법은 다른 강의에서 적정한 예제를 가지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템플릿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과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께서 템플릿 레이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템플릿 레이어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그룹하거나 또는 그룹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보드 왼쪽에서 곰돌이 캐릭터 얼굴을 클릭하면 각각의 패스가 그룹되어 있어 얼굴 전체가 함께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색 스카프를 클릭하면 오브젝트들이 그룹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브젝트를 각각 선택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스카프를 클릭해 보면 그룹된 상태라 스카프 전체가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곰돌이 얼굴 두 개를 함께 선택합니다. 선택한 곰돌이 얼굴을 잠그기 위해 오브젝트 메뉴에서 락 셀렉션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숫자 2를 누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노란색 스카프 전체를 선택합니다. 얼굴을 잠갔기 때문에 그룹되지 않은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방해받지 않고 쉽게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 스카프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서 그룹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G를 누릅니다. 노란색 스카프가 그룹되어 오브젝트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그룹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그룹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란색 스카프를 선택한 후 오브젝트 메뉴에서 언그룹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G를 누릅니다. 아니면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언그룹 메뉴를 선택해도 됩니다. 파란색 스카프의 그룹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동그라미 오브젝트들을 개별 선택하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오브젝트 메뉴에서
Unlock All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Ctrl 숫자 1을 누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각각의 캐릭터끼리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그룹을 만들고 그룹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브젝트를 그리고 편집하는 작업 과정에서는 오브젝트가 언그룹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나 오브젝트 전체를 함께 선택하거나 또는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오브젝트를 그룹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럼 그룹과 언그룹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파운드 패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컴파운드 패스는 겹친 오브젝트에 구멍을 뚫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예제를 가지고 컴파운드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메이크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8을 누릅니다. 컴파운드 패스가 적용된 오브젝트는 겹친 부분이 모두 구멍이 뚫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의 색상이 나머지 오브젝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해 그룹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하면 컴파운드 패스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개별 선택해 이동할 수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분홍색 원을 함께 선택한 후 단축키 Ctrl 8을 누릅니다. 컴파운드 패스가 적용된 원의 겹친 부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텍스트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파운드 패스는 둥근 형태의 로고를 제작할 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컴파운드 패스를 해제하고 싶다면 컴파운드 패스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릴리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8을 누릅니다. 일반 오브젝트 상태로 되돌아오지만 오브젝트별로 갖고 있던 원래 색상은 복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컴파운드 패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